F1 잡학사전. 오늘은 2026 시즌 F1 타이어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 시즌 F1 타이어를 다룬다는 뜻은 두 가지입니다. 정말 나는 타이어에 대해서 몰라요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모르시는 건 죄가 아닙니다. 모르는데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될 수 있죠. 예, 모르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알려드리려는 것,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2026 시즌 바뀌는 부분입니다. 가능한 여러분이 중계에 들을 만한 부분까지만, 너무 깊게 안 들어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이어입니다. 이 글귀를 보고 나는 이 철자가 이상하다 라고 느끼셔도 정상이고요. 문제가 없다라고 느껴도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타이어. 이 타이어도 맞죠? 이것도 맞습니다. 네, 이거 영국식, 미국식. 네,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F1은 어디서 주로 했었죠? 네, 유럽에서 하던 그랑프리 레이싱을 계승한 놈입니다. 그래서 F1 쪽에서 다 Y를 씁니다. 그러나 미국 애들은 I를 쓴다. 문서를 보시면 다 Y입니다. 대부분. 그런데 I를 쓴다고 틀렸다고 하진 않아요. 자, 그 타이어와 함께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용어, 중요한 거, 이거 밑에 스펠링 같이 썼습니다. 2페이지 할 거 아니어서. 휠입니다. 휠이 뭔가요? 바퀴입니다. 바퀴. 그런데 여러분 차를 직접 사서 몰고 다니시거나 꾸미시는 분, 아니면 살 생각이 있으신 분들 맨날 휠 디자인이 어떻느니, 알루미늄 휠 이번에 21인치 휠을 막 쓰고 싶은데 어쩌고 하면서, 바퀴 전체가 아니라 타이어는 빼고, 예, 휠님 요것만 휠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게 틀리지 않았습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휠 자체는, 언어 자체는 바퀴를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F1에서는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보통 이제 휠림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예, 이게 휠이, 얘도 휠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그 타이어의 안쪽에 들어가 있는 지지하는 구조물, 휠림이라고 하는 것도 좁은 의미로 얘기하면은 빗살처럼 나와서 그 스포크 있는 그쪽 부분만, 이 지지하는 이쪽만 휠림이라고 할 수 있고, 아니면 이 가운데 들어가는 금속 덩어리 전부 다 휠림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상황에 따라, 또 사람 이 관점에 따라, 해석에 따라 다를 수가 있어서, 예, 휠림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휠림 그냥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타이어가 올라가는데, 타이어의 형태는 단면을 잘라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시는 분들은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타이어를 단면을 잘라보면은 이건 위쪽이죠. 위쪽, 타이어 위쪽 부분의 단면이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타이어를 휠에다 끼우게 되죠. 이렇게 끼우면 겹치잖아요. 그러면 안에서 밀리면서 짠 하고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끼우려고 하면 억지로 끼워가지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딱 버티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예, 타이어와 휠이 결합하면 F1 공식 용어로 컴플리트 휠이라 그럽니다. 이것체로 바퀴 교체라는 거죠. 이게 피스탑에서 바퀴 바꾸는 게 이 컴플리트 휠체로 바꾸는 겁니다. 안 어렵죠? 자, 이제 여기에서 용어를 조금만 좀 더 하자면, 트레드란 말은 좀 알고 계셔야 되기는 해요. 트레드. 바닥에 닿는 면입니다. 이거 하늘인데요. 내려가면 다음에 닿겠죠. 돌아가니까. 자, 바닥에 닿는 면입니다. 하늘에 있는데 이게 왜 바닥에 닿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죠. 네, 모르는 건 죄가 아니니까. 자, 있을 수 있죠. 자, 이게 바닥에 닿을 면입니다. 얘네는. 예, 그리고, 예, 옆면, 사이드월입니다. 사이드월이, 보통은 이제 평평하게 그리지만 실제로 평평하지 않다라는 걸 강조해서 그린 거죠. 네. 둥그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이 내부 구조는 제가 설명을 안 드릴게요. 이 안에 골격을 이루는 거, 골격하면은 이제 뭐 카카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카카스, 칼카스 뭐 이렇게 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타이어 벨트가 속에 들어가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무가 컴파운드를 이루게 되는데, 우리는 사실 컴파운드만 알면 돼요. 여기 또 비드가 들어가가지고 이제 모양을 이 끝부분에서 딱 고정을 하는 뭐 이런 거 있는데, 있나 보다 하면 되고, 중계 중에 안 나옵니다.
한 번도 안 나요. 그런 얘기는. 그러니까 사이드월, 트레드 뭐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사이드월, 마킹을 사이드월 해야죠. 마킹은 뭔가요? 이런 것도 물어보실 수 있는데 표시를 하는 걸 마킹이라고 하면 이런 거 설명해야 되나? 어쨌든 표시하는 걸 마킹이라 그럽니다. 피렐리 상표, 여러분이 타이어를 구입하시면 뭐 미쉐린이다, 브리지스톤이다, 컨티넨탈이다, 뭐 그 사셔서 구디어다, 그죠? 새겨진 거 그거 다 마킹이에요. 마킹입니다. 마킹. 안 어렵죠? 자, 그런데 이제 컨스트럭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컨스트럭션은 뭐냐? 아까 내부 구조에 뭐 이것저것 있다면서요. 열심히 쌓아 올립니다. 층층이. 그 지층 쌓아 올리듯이 열심히 쌓아 올린 것. 네, 그런 것들을 네. 이거 캠을 안 켰구나. 내가 뭘 안 켰. 죄송합니다. 캠 없었던 거 모르셨죠? 이게 너무 재밌으셨죠? 이 잡학사전이. 어쨌든 예, 그렇게 쌓아 올린 것들, 문자 그대로 컨스트럭션, 건설하는 거잖아요. 타이어를 건설하듯이 쌓아 올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컴파운드, 이제 고무라고 말을 합니다. 왜 제가 여기서 주춤했냐면은 실제로 고무의 비중이 그렇게 많이 높지 않아요. 다들 아시겠지만 고무는 기본적으로 흰색입니다. 고무 나무의 진액이죠. 흰색이에요, 흰색. 검은색이라는 거 자체에서 뭔가 굉장히 많이 섞였구나. 이제 사실 그래서 컴파운드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잘 섞었느냐. 뭔가를 많이 섞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 컴파운드가 달라지는 거죠. 컴파운드 4, 줄여서 C4, 터지죠.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네. 똑같아요. 네. 그 폭탄의 컴파운드 4랑 F1의 C4에서 말하는 그 컴파운드 4가 똑같은 의미입니다. 왠지 C4 타이어가 펑처가 잘 나더라 하면은 그거는 우연입니다. 자, 우연히 이름이 겹쳤을 뿐 아무 관계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잘 섞어 놓은 겁니다. 컴파운드. 자, 네, 그렇습니다. 컴파운드. 그렇죠. 그리고 이걸 누가 만드느냐? 피렐리가 만듭니다. 피렐리. 타이어는 현재 F1은 단독 독점 공급자 피렐리가 공급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타이어 밑에 컴플리트 휠 하려면 휠림이 있어야 되잖아요. 휠림은 옛날엔 팀마다 다 따로 했지만 지금은 다 BBS에서 합니다. 게시판 아니고요. 머릿속에 게시판이 지나가신 분은 연세가 보이죠. 자, BBS 휠입니다. 게시판 아니고요. 자, 컴파운드는 이제 C1, C2, C3, C4, C5가 나오는데 예, 이것은 피렐리가 정한 규격입니다. 피렐리가 정한 규격 컴파운드. 그 중에서 C1은 가장 단단한 것, C5는 가장 부드러운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컴파운드와 별개로 세 종류의 타이어 타입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 경기 피렐리가 하드 타이어와 미디엄 타이어, 소프트 타이어를 각각 컴파운드를 지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현재 규정입니다. 굉장히 쉽죠? 자, 그리고 이 여러 종류를 쓰는 이유를 설명하려면 자주 그렸던 이 그림을 가져야 됩니다. 타이어 성능 변화. 근데 제가 물음표를 찍어놨죠.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다른 오늘 용어 설명에서 대부분이 제가 주춤하게 되는 게 자세히 설명을 시작하면 틀린 그래프예요. 사실 이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2차원을 강제로 1차원으로 몰아 넣어서 설명을 해보겠다라는 야심찬. 안 되죠. 안 됩니다. 3차원을 2차원으로 그려서 설명할 수 있나요? 사실 안 되죠. 엄격히는 안 됩니다. 느낌적인 느낌으로 막 이렇게 대충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몰라도 사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2차원을 1차원으로 넣은 거기 때문에 사실 틀린 겁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타이어 성능을 나타낸다라고 했을 때 피트를 딱 벗어났을 때 온도도 안 올라오고 성능이 안 나오다가 타이어 온도가 올라가면은 뭐 한 랩 동안 아웃랩을 하면 바로 나오게 해가지고 퀄리파잉에서 이렇게 좋은 성능으로 달릴 수도 있고, 레이스 초반에 좋은 성능으로 달리다가 시간이 지나면 성능이 떨어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절벽, 클리프죠. 클리프란 표현을 실제로 씁니다. 절벽을 타서 성능이 뚝 떨어지게 된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여러 가지 얘기가 뒤섞인 걸 강제로 섞어버린 거예요. 그게 뭔 얘기냐면은, 일단 타이어 웨어와 그립에 대한 그래프를 대략 그리면 기울기나 이건 다르더라도 형태는 대부분 이렇게 나옵니다.
뭔 얘기냐면 위에 빨간색이 최적 성능, 최저 아니고요. 최적 성능이 나오는 그립을 빨간색, 게임으로 치면 100%의 그립이 나온 거 빨간색이라고 하면 웨어가 되면 서서히 그립이 떨어지다가 어느 선에서 안정돼서 버텨보려고 하다가 어느 순간 절벽을 타고 뚝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웨어에 따른 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그래프는 온도에 따른 그립입니다. 온도에 따라서는 온도가 너무 낮을 때, 이 왼쪽이 온도가 지금 X축이니까 여기 온도가 너무 낮을 때, 온도가 너무 높을 때 성능이 이렇게 나와요. 이 틀 안에 넣어야 되죠. 그런데 그 각각의 컴파운드에서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다르고 이 기준이 다른 거예요. C1, C2, C3, C4, C5가 이게 각각 다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선형적으로 딱딱 순서대로 다른 것도 아니에요.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걸 온도도 당연히 주행 중에 바뀔 것이고 타이어의 마모도 바뀔 텐데 그게 상황에 따라서도 다르고 어떻게 타이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모든 요인이 종합적으로 나타난 걸 하나의 이게 2차원이잖아요. 그립과 타이어 온도의 그림과 타이어 웨어와 그립의 그림 요거를 각각 2차원적인 걸 한 건데 그럼 이거 두 개를 합치려면 3차원 그래프를 그려야 되죠. 3차원 못 그리잖아요. 근데 그걸 2차원으로 억지로 3차원 내용을 그려본 게 이거다. 그래서 그러려니 하고 봐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거기서도 나와요. 그게 뭐냐면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던 올해 액티브 에어로 하고 액티브 에어로와 함께 올해 파워 유닛에 오버테이크 모드가 나왔잖아요. 오버테이크 모드 그래프를 그려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오버테이크 모드에서 시속 30km 이상 차이가 날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단순하게 똑같은 에너지를 둘 다 가지고 있고 똑같은 간격에서 똑같은 조건에서 달린다라고 하면 사실 절대 그렇게 차이가 안 납니다. 절대 그렇게 안 나요. 근데 문제는 똑같은 환경이 될 수 없죠. 왜? 이 액티브 파워 유닛 모드를 오버테이크 모드까지 쓸 수 있는 친구는 오버테이크 모드를 쓸 수 있는 친구는 더 높은 속도가 나서 더 많은 에너지를 모으게 되고요. 이게 누적이 돼서 점점 벌어져요. 그 얘기입니다. 더 속도가 높아야 더 많은 에너지를 모을 수 있어요. 브레이크 밟을 때. 더 많은 에너지 편차가 생기기 때문에 발전이 많이 되는 거죠. 조금 올라간 애는 발전이 이만큼 하는데 많이 올라간 애는 이만큼 발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누적이 돼요. 그래서 이득을 얻는 쪽이 처음에 힘들었어도 다음 랩은 더 이득을 얻고 더 이득을 얻고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거기도 2차원, 3차원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레이스를 운영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성능이 앞서는 차, 그래서 오버테이크 모드로 추월하려고 하는 차가 시속 30km 이상은 충분히 이득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렵죠. 올해 2026 시즌 상당히 골치가 아플 건데 타이어도 그럴 겁니다. 자, 그리고 피렐리에서는 매번 이 문서를 냅니다. 핵심 부분만 좀 확대해서 보면 이래요. 소프트와 미디엄, 하드 타이어가 뭔지를 먼저 매 그랑프리 나옵니다. 이제 앞으로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물어보셔도 됩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낚는 법 알려드리는 거니까 매 그랑프리마다 거의 맨 처음 나오는 두세 개 문서 중에 하나예요. 그 피렐리 프리뷰 문서가 나오는데 타이어가 C345가 하드, 미디엄, 소프트 색깔로 표시해놨죠. 그리고 인터미디어트 웨 타이어 있고 코드 넘버입니다. 그냥 1, 2, 3, 4 붙여놓은 거예요. 각각에. 그리고 맨다토리 레이스 타이어와 Q3 타이어라는 게 있죠. 그 밑에 있는 건 뭐냐면 압력에 대한 제한인데요. 이 압력이 너무 낮지 않도록 제한들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최소 공기압입니다. 최소 공기압. 냅두면 정말 많이 낮게 하거든요. 애들이. 그래서 최소 공기압을 지정하는데 압력은 온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온도와의 상관관계 그래프를 그려놨습니다. 이걸 해놔야 안 헷갈리죠. 그 워머, 블랭킷, 타이어 블랭킷 워머죠. 타이어 워머는 온도를 몇 도에서 여기 보시면 70도에서 최대 2시간, 인터미디어트는 60도에서 최대 2시간 걸어놓으라고 돼 있고 풀 웨타이어는 안 쓰죠. 이거는 워머 안 쓰고 그냥 내놓습니다. 웨타이어는 요런 것들 다 지정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매 그랑프리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볼 수 있는데
여기서 쑥 지나갔죠. 중요한 개념. 역시 뭐 아는 분들은 다 아는 얘기지만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 레이스 타이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맨데토리 레이스 타이어. 의무죠. 의무. 레이스에서 레이스까지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 꼭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레이스 타이어 두 종류를 지정하면 그 두 종류의 최소 한 세트씩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보통 소프트가 아니기 때문에 미디엄 한 세트, 하드 한 세트 이상은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둘 중에 하나는 드라이 레이스라면 쓰게 되겠죠. 어쨌든 의무적으로 보관은 하고 있어야 된다. 잠깐 썼던 거 보관해도 된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Q3 타이어, 보통 소프트 타이어를 지정을 하고요. Q3 전에는 쓸 수 없는 프랙티스 1, 2, 3 안 되죠. Q1, Q2 안 되죠. Q3에 와야 쓸 수 있습니다. Q3에 못 간 차들은 Q3 타이어를 레이스에 쓸 수 있게 특혜를 줍니다.